제가 보니까 명태균 씨가 훨씬 나아요. 명태균 씨가 오늘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라는 옥중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 운영입니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의미예요? 질 좋은 시멘트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친윤들, 아첨꾼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모난 자갈은 뭐냐? 야당 정치인이나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거친 모래는 뭐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얘기한다. 쉽게 무슨 말이냐? 질 좋은 시멘트라는 것은 비판 언론과 말 그대로 야당 그리고 반윤 세력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다. 국정운영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가르침을 그 와중에 줬는데 훨씬 낫잖아 중진 의원들보다. 아니 근데 네. 맞긴 한데 그분도 여론 조작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아니 조작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또 화가 납니다. 뚜껑이 열리는데 좀 조용히 계시고 이제 화가 많이 나니까요. 명태균 씨.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은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강혜경 씨도 예전에 명태균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명태균 대표가 예지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인정해. 인정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 강혜경 씨조차 저렇게 지금 척진 강혜경 씨조차. 네. 근데 보십시오.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명태균이 했다라고 전화를 해준 건데 윤석열은 한테는 5살짜리 아이한테 총을 맡긴 거다라는 맞아, 거를 예. 10월 30일 날 얘기했어요. 맞아. 10월 말에 기억하시죠? 야, 그 예지력이 좋았어. 아니 진짜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지금. 총을 친일 댔잖아, 쿠데타. 총을. 총구를 댔잖아요. 예. 장림 무사하고 안지명이 안지명이 주술사 표현도 너무 적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눈에 꿰뚫어 보는 게 있어. 그거를 다만 못된 짓에 쓰고 본인이 해먹으려고 하고 이런 불법적인 거에 해서 그러지. 네. 그냥 점집을 차렸으면 훨씬 잘했겠다. 내가 보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 점집은. 그러니까. 네. 3억 이상 벌었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나 아니 예지력이 있다 그러면 쥐가 깜빵 갈 것까지도 예지를 해야 되고 윤석열이라는 자가 들어와서 내란죄를 저지를 것까지 예지를 했으면 안 만들어야죠. 원래 근데 예지를 했는데 그것만 못 봤다? 그럼 그 예지력 빵꾸난 거거든요. 아니, 원래 고장난 근데 예지력이지. 지운명은 못 봐. 점쟁이들이 지운명은 못 봐. 원래. 그런 겁니다. 저희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면 제가 알면 없고. 광고 하나 전하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맛있기로 유명한 청송사과 현재 2024년 부사를 수확 중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산미가 느껴지는 달콤함에 아삭한 식감이 최고인 사과를 소개해드립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간단히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선물 같은 과일이 바로 사과인데요. 자연과 농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엔젤스 애플 사과입니다. 네, 산두 개를 넘어야 나오는 청송 중에서도 산골에 있는 농장 깨끗한 환경에서 최고의 사과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고객님들께 최고라 자부하는 사과와 사과즙을 저희가 좋은 가격에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사과 드시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효과, 소중한 분들한테 나누면서 주는 분 받는 분 모두 만족할 사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 엔젤스 애플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맛있는 건강 쪽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젤스 애플 정말로 사랑해주시고 사과즙 사과도 하나. 맛있고 사과즙도 맛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음은 굉장히 아픈데 네. 사과 입맛은 참 좋네요. 야, 근데 제가 마음은 여기서 아픈데 여긴 재밌는 달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요? 그 여담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12월 3일 10시 30분인데 그 12월을 한자로 쓰면 열십자에다가 두 일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왕자 되죠. 그리고 3일에 3, 10시 할 때 열십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왕이 되죠. 30분은 이렇게 3회 또 열십자 더하면 또 왕이잖아요. 왕 3개인데 2021년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뭐 경선 때 이제 왕자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길이를 본 게 아닌가라는 이게 얘기가 여담이지만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해석을 또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한자를 됐어요? 해석하는데 이게 삼왕이잖아요. 네. 세 개의 왕자니까 삼왕인데 삼왕을 좀 빨리 발음을 하면은 사망이라고 발음해요. 사망. 윤석열 사망의 날이다. 삼왕을 빨리 발음하면 사망이에요. 보니까. 왜 죄의 형량이 사형이니까. 사형, 사망, 사망입니다. 맞아,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는 거고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죄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행을 했다는 게 그 용기에 탄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을 잘 안 믿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김건희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한겨레가 보도했던 그거 중에 김건희가
얘기했던 거 있어요. 그 류모 원장한테 저 네. 감옥 가나요? 저 깜빵 가나요? 아.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그때 그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사에 따르면은 그렇게 나대기 시작하면 안 좋으니까 좀 있어라 다음에 연락 끊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감옥 갈 수도 있다. 음. 근데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굉장히 이게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문제이냐? 아마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재석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인가를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의결사안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심의가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절차적 요건으로 이거를 위법이다 아니다 따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지금 국무위원이 21명이에요. 법으로는 15명에서 30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 공석도 있기 때문에 21명인데 11명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거죠. 그렇죠. 절반이 참여를 네.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11명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게 네. 실제 여러 장관들을 보면은 일부 한 3명 정도 오늘 중앙일보가 되게 표로도 정리를 잘 해놨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끝까지 안 밝히는 지금 장관들이 있어요. 세모인 사람들이 예, 많아. 예, 아니, 예. 그거를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장관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서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 개진을 안 했거나 그냥 침묵으로 찬성을 했으면은 이게 내란이면은 내란 동조가 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기 싫은 거야. 일단은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일단은 침묵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부 언론 보도는요. 뭐 조선일보다든지 중앙일보다든지 이런 데는 반대를 얘기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한덕수도 나오죠. 반대했다. 예. 국정원장도 반대했다라고 그러는데 뭐 뉴스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다들. 이렇게 또 나왔어요 보도가. 정부 근데 관계자.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죠. 남기게 돼 있어요. 누구든 역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네. 결국 수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정보 공개 청구하는데 공개할 가능성은 없고 네.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족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가 이제 위반인지 아닌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요건은 워낙 많이 나와 전시 뭐 사변 요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회 통고를 안 했다. 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통고를 안 네.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위법 사항이 많아서 내란죄도 내란죄인데 네. 저는 뭐 그거가 내란죄가 아니라고 될 가능성은 이게 뭐 헌재나 이런 데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은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것들이 다 법률 위반이라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근데 네, 아니 이거, 네. 오늘 국방위에서 이상민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회의록에도 정확히 안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회의록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뭐 이번 국무회에서 뭐 그게 워드 투 워드로 다 적진 않는다. 그러면 반대를 했냐 국무위원들이 그랬더니 네. 개인적으로는 다 우려를 표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적냐? 그러면 그 회의록에는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국방장관도 우려를 표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말하면서. 주장과 거짓이 섞인 그 항변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헌법을 보면 됩니다. 음. 우리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요. 네. 이 문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부서한다. 그리고 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서를 해야 되니까 그 부서 안 한 사람 뭐지 거짓말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문서 봐야 이건 아는 거예요. 사인이 맞아요. 비어 있냐 했냐. 근데 사인 해놓고서 나와서 안 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부서권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헌법 89조를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5호에 네.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했다, 국무회의 안 열었다, 그럼 또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중요하냐면 이제 내란죄는 사실 어제로 그냥 끝났고, 네. 그건 그냥 군인들 동원해서 했을 때 끝났고, 네. 이건 이제 탄핵에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는 이 헌법 조항들 위반이 절차적으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만 통과하면은 윤석열 내려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저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봤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한 국무위원이 워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다는데 이게 좋게 말한 흥분이지 또 격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추측건데. 뭐에 흥분을 해서 그렇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네. 어떤 그러니까 뭐 상황에? 평소에도 확 계엄해 버릴까 이렇게 뭐 오늘 중앙일보 보도도 네.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트리거가 있었던 거. 이게 그러니까
계획은 이미 돼 있다라는 게 여러 정황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네. 군 병원을 이제 전시 분류한다든지 이거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상 내전 상태까지 걱정,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네. 이틀 전부터 그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흥분 상태라는 게 뭔가 왜 그렇게 촉발됐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뭐 담화문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 4조 1천억 원을 맞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거를 505억을 8억 원으로 민주당이 깎아버렸거든요. 다 네. 깎아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협상하면은 원래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지 않더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빡쳤다 윤석열이. 내가 이렇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 브리핑을 직접 나와서 한 거니까. 브리핑 나와서 네. 하고 지금 동해 지금 뭐 석유 나올 것 같은데 이 반국가 세력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다 깎아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됐다라는 가설 하나. 네. 또 하나는 이제 4일이 원래 그 다음 날이 그거였잖아요. 이창수, 최재해, 맞아요. 감사원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창수 날라가고 최재해 날라가면은 일단은 대통령 관저 불법 이전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다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창수도 날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검찰 분위기나 이러면 주도권이 넘어가면은 결국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도 재수사 들어가 가지고 기소될 수밖에 없다. 이 방패막이가 위기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위기감에 했다. 긴박하게 했다.